안녕하세요. 윤가운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판곡고등학교 교사 권홍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체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해 본 적이 있나요? 천체 관측은 꼭 천문대에 가야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달과 행성, 성단 등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천체 관측을 할 때 필요한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망원경 설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망원경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나 사물을 관측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천체망원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별을 관측하는, 하늘을 보는 기구가 바로 천체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1608년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한스 리퍼세이가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두 개를 가지고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1609년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어디를 봤냐면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그리고 목성, 토성 이러한 천체를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그리고 1611년에는 케플러가 앞에는 볼록 렌즈, 뒤에도 저반 렌즈도 볼록 렌즈인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668년 뉴턴은 오목 거울을 이용을 해서 반사식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슈미트가 슈미트 카세그레인식이라는 망원경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별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점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별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체망원경은 왜 밝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눈은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눈의 동공이 약 한 7mm 정도가 되는데요. 망원경은 그보다 큰 대물 렌즈나 반사경을 통해서 빛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은 우리 눈에 비해서 빛을 받는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구경이 크면은 빛을 더 많이 모으게 되고요. 그래서 밝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운 천체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빛을 모으는, 망원경이 빛을 모으는 능력을 우리가 집광력이라고 합니다. 이 집광력은 망원경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경이 클수록 우리가 천체를 밝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 그 다음에 쌍안경, 망원경의 집광력의 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동공이 약 7mm 정도 된다고 했죠. 이 7mm를 우리가 1이라고 하면 집광력을 1이라고 하면은 35mm인 쌍안경은 어느 정도냐? 우리 눈의 7분의 35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7분의 35의 제곱. 그러면 7끼리 약분하면 7, 5, 35.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 5, 25배가 됩니다. 그래서 35mm인 쌍안경은 우리 눈보다 약 25배나 더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70mm인 망원경은 어떻게 될까요?
7분의 70 하니까는 10배죠. 구경이 10배이기 때문에 직광력은 10의 제곱인 약 100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망원경의 성능 중에 하나가 배율인데요. 배율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대물 렌즈는 망원경 앞에 있는 큰 렌즈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반 렌즈는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렌즈를 우리가 저반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물 렌즈가 1000mm이고 저반 렌즈가 20mm인 경우에 배율은 얼마냐면은 20분의 1000 하니까 약 50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반 렌즈를 바꿔서 10mm짜리로 더 작은 초점거리가 더 짧은 저반 렌즈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000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율이 낮은 것을 우리가 저배율이라고 하고요. 배율이 높은 것을 고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배율은 보이는 하늘이 넓어요. 넓고요. 고배율일 때는 좁은 하늘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배율은 상의 크기가 작고요. 고배율일 때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의 크기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요 토성을 본다 하면은 저배율로 보면 작게 보이고 고배율로 보면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상의 밝기를 보면은요, 저배율은 밝게 보이고요, 고배율은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저배율이지만 토성의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배율과 저배율로 바꿔서 천체를 관측을 해보면은 그 성능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망원경의 종류를 이제 볼 텐데요. 망원경은 갈릴레이가 만든 굴절식 망원경이 있고요. 또 뉴턴이 만든 반사식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굴절 망원경은 앞에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오면은 꺾여 들어와요. 꺾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굴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절 망원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저반 렌즈를 넣어서 우리가 상을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앞에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고요. 저반 렌즈가 오목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상을 보면은 상이 뒤집혀서 보이지가 않고 똑바로 보이게 돼요. 그렇지만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배율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케플러식 망원경은 앞에 대물 렌즈도 볼록 렌즈, 저반 렌즈도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초점 뒤에서 우리가 상을 보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뒤집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천체 망원경들은 다 케플러식 망원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을 보거나 행성을 보면은 다 상하 좌우가 뒤집혀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반 렌즈를 바꿔서 배율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배율로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사망원경은요, 뒤에 주경, 여기 빛을 모아주는 부분이 바로 거울로 되어 있어요. 오목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오목 거울에 반사가 돼서 빛을 모아줘서 우리가 천체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경을 오목 거울로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 빛을 모아서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망원경의 종류가 다른데요. 이렇게 경통 옆으로 빛을 뽑아서 보는 것을 우리가 뉴턴식 반사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또 이 거울면 주경 뒤를 구멍을 뚫어서 빛이 뒤로
오게끔 해서 모아서 관측하는 것을 우리가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식 반사망원경, 카세그레인식 반세망원경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을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은 빛을 모아서 접안 렌즈로 확대해서 천체를 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빛을 모으는 방법이 다릅니다. 굴절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반사망원경은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모으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망원경의 구조를 볼 텐데요. 망원경은 밑에 망원경을 지지해주는 삼각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망원경을 움직이는 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축, 그리고 극축을 잡아주는 극축 망원경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는 경통을 놓아주는 경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통 부분 앞에는 대물 렌즈, 그리고 눈을 대고 보는 곳에는 접안 렌즈를 놓고요. 그리고 별을 찾아주는 저배율의 또 작은 망원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인더라고 합니다. 망원경은 구성이 크게 경통 부분과 가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통 부분을 보면은요, 경통에는 대물 렌즈나 오목 거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빛을 막아주는 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통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눈을 대고 보는 접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접안부에는 접안 렌즈, 천정 프리즘 또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등을 부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별을 찾아주는 파인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대 부분을 보면은요, 먼저 아래 망원경을 지지해주는 삼각대가 있고요. 그리고 망원경의 방향을 바꿔주도록 회전할 수 있는 가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에서는 경통과 이 가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대를 고정시켜주는 가대를 삼각대에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는 경통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추와 추봉이 있고요. 그리고 극축 망원경이 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원경에 따라서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자동 추적 장치가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대 부분은 또 종류에 따라서 망원경이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터가 없이 수평과 수직으로 방위각과 고도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가대가 경희대식 망원경입니다. 경희대식 망원경은 모터가 없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고요. 또 적경과 저기로 망원경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적도이식 가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추적을 하려면 적도이식 망원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망원경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망원경을 설치할 때는 먼저 바닥이 평평한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경사져 있거나 울퉁한 곳에서는 망원경을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이 평탄하고 단단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곳을 먼저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쫙 폈을 때 여기에 삼각대 머리 부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돌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북쪽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북쪽을 향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펴려서 펴고 또 완전히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쓰러지지 않게끔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삼각대를 폈으면 그 위에 이제 가대를 올려주는데요. 이때 가대에
방위 조절 나사가 있는데 요 홈 부분을 삼각대의 돌기 부분에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대에 가드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삼각대 부분에 있는 고정 나사를 돌려서 가드를 단단히 조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수평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망원경에 보면 수준기가 있어요. 기포방울이 있는데요. 그 기포방울을 가지고 망원경의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드에 이제 추봉을 연결을 하고요. 추봉 끝에 있는 안전나사를 풀러서 이 안으로 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를 고정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추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를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추가 추락하지 않게끔 추봉 끝에 있는 안전나사를 꽉 조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망원경의 적경저기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손잡이를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드에 이제 추가 연결이 됐으면은요, 이제 가드 윗부분에 경통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통을 조여주는 나사를 먼저 풀어주고요. 그리고 경통을 요 홈에 맞춰서 올려주면 됩니다. 굴절 망원경은 주로 경통 밴드로 되어 있어서 경통 밴드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반사 망원경은 요 도브 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브 테일을 요 홈에다가 놓고 고정 나사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통에 접안 렌즈와 파인더 등을 부착을 해주면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난 모습이고요. 이렇게 설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별을,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망원경에 균형을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별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경통과 균형 추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먼저 적경축의 클램프를 풀고 그 다음에 경통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적경축을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경통이 무거운지 추가 무거운지에 따라서 이 추의 위치를 옮겨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기축을 풀러서 저기축에 클램프를 풀러서 경통의 앞뒤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통의 앞이 무거운지 뒤가 무거운지에 따라서 경통을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이 다 맞으면은 망원경의 적경과 저기축 클램프를 다 풀고 가만히 두어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움직인다면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균형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인더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파인더 정렬을 하는 이유는 주 망원경은 배율이 높아서 하늘을 보면은 좁은 구역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측하려는 별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파인더는 배율이 낮기 때문에 넓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더와 주 망원경의 방향을 일치시켜 놓으면은 파인더로 별을 찾고 주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더를 정렬하는 방법은요, 먼저 멀리 있으면서 식별이 쉬운 대상을 고릅니다. 주로 멀리 있는 교회 십자가를 이용을 하면 좋은데요. 먼저 적경저기 클램프를 풀고 이렇게 대상물을 주 망원경 시야 한가운데 오도록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는 적경과 저기 클램프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더를 보고 파인더의
요 십자가가 정확히 파인더에 있는 점선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은 파인더에 있는 조절 나사,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조절 나사를 풀어서 시야의 한 가운데에 오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고 다 완전히 가운데 정렬이 끝나면은 고정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천체 관측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망원경 관측을 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관측을 할 때는 망원경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망원경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적경 저기축이 고정 잠궈놨어요. 근데 잠궈놨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모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은 기어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원경은 절대로 손으로 잡지 않고 눈만 살짝 대고 관측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때는 한눈만 이용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잉크를 해서 한쪽 눈으로 여러분들이 관측을 하면은 더 잘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원경으로 친구가 관측을 하는데 앞에서 장난을 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을 가로막거나 앞에 서서 천체 경통을 막거나 아니면은 보이는 것을 막으면은 장난을 치면은 여러분들 천체 관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망원경 주변에서는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뛰거나 장난을 하면서 삼각대를 건드리게 되면은 맞춰놓은 망원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망원경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원경 주변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망원경으로 여러분들이 태양을 직접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낮에 태양을 관측할 때는 앞에 태양빛이 아주 적게 들어오게 해주는 필터만 끼고 우리가 태양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하면은 잘못하면 눈이 실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관측할 때는 필터를 끼고 안전하게 관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체 관측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할 수가 있지만은 경기도 중동지구학교육연구회에서는 찾아가는 천체 관측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천체 관측 교실을 신청을 하면은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천체 관측을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망원경으로 즐거운 천체 관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